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보통 학폭이라고 부르는 건데 학폭이 개최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불출석을 해도 되는지 몇 가지 문의가 올라왔는데 이게 저도 그걸 불출석해도 되나라고 했는데 또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그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물어보는 것조차 부모님이 어려워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0개 정도의 상담이 들어오면 하나 정도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거기 가서 진술하는 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애가 어리거나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뭐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도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또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뭐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출석 안 하는 게 가능은 한데 그 학폭에 출석해서 이제 진술하는 게 결국 의무가 아니라 사실 권리인 거죠.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상에 당사자나 참고인이 출석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안 가도 되겠네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안 가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안 가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는 출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불이익이 있나요? 안 가면?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석은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불출석 시에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불출석 시에 본인이 위원들 앞에서 대면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불출석 시에 위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면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도 이게 맞는 서면인가? 이 증거들이 제대로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신빙성도 서면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90% 이상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갈립니다. 넌 이렇게 했고 난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넌 이렇게 했어.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요것만 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성인의 재판에서도 법관은 진술자의 이제 진술 태도도 좀 봅니다. 그래서 모두 종합해서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결국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서로의 진술이 상반이 된다고 한다면. 학폭에도 행정 절차이지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누가 신빙성이 있는 진술하는지에 대해서 학폭이나 진술의 태도 그리고 일관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학폭에 참석을 해보면 다른 위원이 비슷한 질문을 한 번씩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아이가 과연 일관성 있게 질문을 하고 이 아이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저희 변호사나 학부모는 나설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나설 시간도 없고요. 그때 아이가 휘둘리지 않고 그 전에 했던 발언이라든지 이전에 했던 서면과 일치하는 일관된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 신빙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약간 삼위일체, 예를 들면 서면, 앞전의 답변, 이후의 답변이 동일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 측은 안 나왔어요. 가해 학생 측이 막 구두를 열심히 변론을 막 합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은 사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자기는 진술조차 못 해본 상태로 거짓말쟁이가 돼서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높다는 거죠. 학폭위에서 불출석해도 되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적인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좀 출석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죠? 네. 민사나 이제 형사상 이제 수사 절차에서도 1회 불출석이 있어도 사실 민사나 형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끝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변론할 수 있는 진술 기회를 주거나 그런 또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거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학폭위는 한 번의 개최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날 하루 만에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루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의무는 아니지만 출석을 하셔야 되고 출석하셔서 자기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끔 판단받게끔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신 것들을 그날 다 쏟아내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좀 바쁜 일 있어도 이 하루만은 아이하고 시간 내서 좀 어렵더라도 꼭 가셔라. 사실 실제로는 다 참석을 하십니다. 휴가를 내고 꼭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휴가를 내고 처음부터 사건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건들이 제 경험임에 결과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증거도 제대로 안 챙겨오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좀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건은 결과가 아쉬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는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하나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폭 개최 앞두고 출석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앞에서 영상 만들어 드렸듯이 어떤 프로세스도 인지하시고 또 참석도 꼭 같이 하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님의 도움도 받아서 좀 놓치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은 원하시는 결과, 후회 없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첨언드리고 싶은 또 요즘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이제 대입의 거의 의무 반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 측에서 굉장히 긴민하게 대처를 합니다. 변호인도 당연히 선임을 하고요. 이
변호인 선임을 해서 굉장히 증거부터 해서 알차게 준비를 해서 무혐의까지 받아내는 과정을 심도 있게 세팅을 하고 심지어 이걸 이제 막폭이라는 형태로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는 합폭도분들은 대부분 피해자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미온적입니다. 변호사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증거까지 뭐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서 저한테 행정심판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미 늦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해학생 측은 훨씬 많은 수임료를 내고 훨씬 더 전문적으로 거짓말까지 포함한 자료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님들은 이 학폭의 절차가 너무 가벼운 절차가 아니라 법적 절차이고 이 한 번으로 이제 그 학폭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판단이 될 수 있고 또 아이의 어떤 치유 목적이라든지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신경을 쓰셔서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제대로 절차를 조력을 받으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또 궁금하신 점 학폭톡이나 변호사님한테 직접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